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삼성그룹 하반기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신 분들 자소서를 중심으로 지원 동기 항목 어떤 점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분의 지원 동기 항목을 좀 볼 거고요. 삼성전자 3분, 삼성 SDI 1분의 자소서를 볼 건데, 자, 서류 통과하셨다고 해서 본인의 문제가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회사를 쓸 때 본인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찾고 개선해야만 전체적인 서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오늘 영상 꼼꼼하게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지원 동기 항목 보기 전에 3가지 포인트를 좀 같이 첨삭을 하면서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원 산업에 대한 주관적 이해와 관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좀 볼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특히나 어떤 산업군이나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이런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디테일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원 회사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사실만 제시하고 있느냐 아니면 해석이 있느냐를 좀 볼 겁니다. 자, 삼성전자냐 뭐 SDI냐 따라서 뭐 이제 관련된 팩트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에 뭐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 오나노로 간다, 뭐 이제 TSMC와 경쟁이 시작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 요거 그냥 단순한 팩트의 제시일 뿐입니다. 자, SDI도 마찬가지예요. 전고체 배터리 기술로 차별화 중이다 라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팩트일 뿐이에요. 다른 지원자들도 충분히 쉽게 뉴스에서 볼 수 있었던 내용이고 그냥 다들 던져 놓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만으로는 해석이 없고 그냥 단순한 사실 제시에 불과한 내용들이 되는데, 자, 이렇게 그냥 단순 사실만 제시하게 되면 지원자가 왜 이 회사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왜 타사가 아닌 삼성에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 또한 굉장히 중점적으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동기 항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련된 경험을 꼭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원자분들이 관련 경험들을 제시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뭐 아무래도 관련된 경험을 제시해야만 내가 지원 분야에서 잘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어필이 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시긴 할 텐데, 우선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 산업과 내가 거기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포부만 분명하게 써도 무관하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점은 삼성그룹 자소 작성법 영상을 좀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지 간에 이제 지금 네 분이 전부 다 자신이 갖고 있는 관련된 경험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 썼다라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쓴 내용의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업을 들었다, 자, 관심을 들었다 와 같은 표현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정체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반도체 8대 공정 수업을 들으면서 전반적인 이해를 키울 수 있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수업을 다 들었으면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자, 전력 개통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전력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구체성이 없어요. 8대 공정 교육을 들으면서 무엇이 왜 관심이 있었고 무엇을 특히 집중적으로 배웠는지, 자, 전력계통 관련된 무슨 일을 했고, 자, 그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자, 이런 부분 디테일이 하나도 안 드러나 있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자, 이 3가지 부분 집중적으로 같이 좀 보면서 피드백을 좀 드릴 예정이라는 점 같이 좀 체크를 해 두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때 마찬가지로 이 3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좀 신경 써서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점 생각하면서 첫 번째 삼성전자 지원하신 분 자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 간단하게 포즈 걸고 각자 좀 봐주신 다음에 같이 좀 피드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이 부분에서 내가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과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가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로 설계 직무 지원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최고지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부분 그냥 이제 뭐 키워드만 있다는 거, 키워드 있고 시스템 반도체 지원 한다는 내용이고요. 뭐 아무 내용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소서라는 건 지원자의 생각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의 이해 수준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이지, 그냥 단순하게 시스템 반도체 지원한다, 메모리 반도체 최고가 되겠다, 끊임없이 발전하겠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이죠. 자,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서 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시스템 반도체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입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차라리 구체적인 수치라도 제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하물며 예를 들면 이 시스템 반도체가 어떤 고객사, 자 어떤 산업군, 어느 정도의 규모, 자 이런 부분만이라도 좀 제시를 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원자가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 없이 누구나 알고 있는 정도의 시스템 반도체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거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지원자의 이해 수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해 수준의 깊이 드러나지 않는다. 단순한 사실의 제시일 뿐이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단순한 사실이 아닌 왜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 어떤 산업군에 관심이 있는지 그 구체적인 이해 수준 확인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요. 자, 뒷부분 엑시노스 2100에서 보인 비약적 성능 향상, 그리고 뭐 비전 2030에서 열정을 느꼈다.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고요. 열정을 느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엑시노스 2100에서 어떤 성능을 얼마큼 개선하고 효율을 얼마큼 높였기 때문에 자체적인 설계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라는 증거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이 엑시노스 2200이 한 번 더 성능의 개선을 이뤄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자체적인 초고성능 AP 개발을 통해 앞으로 나올 하이엔드 핸드폰에도 자체적인 AP를 심음으로써 수익성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어떤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자 그리고 그런 제품 출시가 갖는 의미까지 도출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그냥 이게 변곡점이 될 거다, 커다란 여정의 뭐 어떤 멋진 종착지가 될 거다, 이런 끊임없는 최고지향을 위해서 난 1등을 달성하기 위한 원동력이다. 자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한 지원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찾고 정리를 하고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소서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면접에 가서도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단순한 사실 하나, 엑시노스 2100이든 2200이든 그 내용을 언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점에서 나는 되게 인상 깊었는지, 자 이런 기술력의 확보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최고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2200으로 명실상부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거다, 자 이런 표현들도 마찬가지로 의미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역량들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집요함과 적극적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해 신뢰받는 SOC 회로 설계 전문가로서 최고지향, 또 최고지향이 등장했고요. 자, 그래서 결론만 본다면 이 지원자께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집요함과 의사소통 능력으로 발휘하겠다 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 아닌가요? 이 이외에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뭐 딱히 뭐 뒤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분량은 긴데 비해서 집요함과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그 이상의 내용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만큼 길게 작성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집요함과 의사소통 능력이 어디서 비롯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더 뒤에서 확실하게 풀어주는 데 집중을 하는 게 분량을 아끼기도 하고 내가 가진 강점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분량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분량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원자께서 갖고 있는 뭐 집요함과 의사소통 능력이 관련된 경험이 이제 뒤에서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경험 부분을 보는 데 있어서 경험 제시의 구체성이 드러나는지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공 과목을 통해 기른 베릴로그, 제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베릴로그 프로그래밍 역량과 오류 없는 설계를 위해 모듈당 6번 이상의 검증을 한 집요함을 바탕으로, 자 근거 없습니다. 아니 어떤 과목을 공부하셨는데 어떤 과목에서 뭐 베릴로그 프로그래밍 어떻게 학습하고 적용했는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죠? 없죠? 자 추가로 8번 뭐 이상의 집요함, 뭘 검증한 건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8번 했다 그러면 그 집요함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 당시에 문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무슨 테스트를 거친 건지, 왜 8번이나 거쳤으며 어떤 집요함을 발휘했던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과 경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냥 언급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쓸 거였다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앞부분 다 날리고 자 뭐 여기 뭐 8번 이상의 검증한 집요함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회로 설계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었어도 사실은 끝났을 텐데 이거 필요 없이. 그러니까 내용이 중복인 거죠.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썼어도 되는데 앞에서 밑밥 깔고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자 이렇게 되니까 분량은 잡아먹지만 지원자가 무엇을 갖췄고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아쉬운 자소서고요. 자 SOC 회로 설계 뒷부분 회로 설계 지식을 발전시키겠다. 왜냐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입사 후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화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자의 꿈의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뒷부분에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오죠?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적이다. 갑자기 웬 필수 역량? 그런데 갑자기 또 뭐가 나오죠? 관련된 경험으로 또 어필이 나오죠. 의견을 조율하고 이끌었다. 이거 주장 아닌가요? 근거 어딨죠? 근거 없습니다. 근거라는 건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있어서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진 혹은 어떻게 다른 배경을 가진 지원자들을 어떻게 이끌어냄으로써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쳤다라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줘야만 본인이 갖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리더십이 드러나는 거지 내가 그러려고 노력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역량을 당연히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창의적 전자공학 설계 프로젝트 했다 팀장이었다라는 얘기 하나 그리고 역할 분담을 주도했고 조율했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키웠고 경청하고 이해하고 협업을 이끌 수 있었다라는 다양한 키워드들을 두루 사용했지만 구체적으로 지원자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 자소서를 보는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왜 관심을 가졌는지 삼성의 엑시노스 2100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지 자 구체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적인 근거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삼성전자의 최고 인재가 되고자 하는지 해당하는 내용들 구체적으로 작성된 게 거의 없어서 매우 아쉬운 자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번째 지원자의 삼성전자 지원 동기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엔지니어라는 제목으로 쓰신 분이시고요. 자 요만큼 분량이거든요. 또 한 번 더 포즈 걸어 두시고 읽어보신 다음에 피드백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에서 공정 이슈 분석하고 수율 향상하고 고품질 제품 공정기술 하겠다. 이 공정기술 설명 아닌가요? 왜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런 게 아니라 주장을 해야죠. 예를 들면 5나노, 3나노 단위로 가면서 더 이상 초미세 공정을 개선해내는 것만으로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져가기엔 한계에 부딪혔다. 공정기술의 개선이나 수율 확보를 통해서 좀 더 빠른 생산 아니면 좀 가격 경쟁력 확보 내지는 시장의 수요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공정기술에서의 어떤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와 같이 직무에 대한 생각 뭐 내지는 관점 같은 것들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하면 안 되죠. 해외 영업에서 해외 고객사들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매출 확대에 기여하겠다. 당연한 얘기죠. 내가 해야 되는 얘기는 시장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영업 입장에서 어떤 고객사들을 중심으로 돌아다니고 싶고 그런 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의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위주로 본인의 관점을 밝혀주셔야 되는데 직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5나노 2세대 4나노 제품 양산과 GAA를 공정개발 발판으로 해서 세계 점유율 향상 목표는 삼성전자. 이것도 설명이죠. 그리고 5나노, 3나노 실현해가지고 GAA 공법 적용. 이거 누가 모르죠? 다 아는 사실인 거죠. 그게 아니라 관점을 밝혀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거죠. GAA 기술이 TSMC의 3나노 기술과 어떤 기술적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현할 수 있다면 이런저런 이유에서 강점을 가질 것이다. 그게 삼성을 최고로 만들어 줄 것이다. 자, 이런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데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삼성은 2023년까지 3나노 공정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30년에 평택 공장에 170조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그럴 예정인 거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는 거죠. 자,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투자가 생명입니다. 돈을 많이 때려 박아서 기술자들 뽑아야 되고 공장 지어야 되고 수율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 경쟁력이 핵심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170조를 투자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점을 밝혀야 되는 거지. 170조 투자 예정입니다. 2030 비전을 이재용 회장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셨죠.
투자하시죠. 근데 그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관점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설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원자가 대체 이 산업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를 갖고 있고 우리 삼성전자의 어떤 지금 전략적 시도들이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엿보이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면 또 관련된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원자들이 같은 패턴으로 접근합니다. 관련된 역량이 있다고 계속 우겨요. 뭐 좋습니다. 관련된 역량이 있다, 경험이 있다 합니다. 뭐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근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근거가 있는지.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전공 실습 과목에서 무슨 과목인지 얘기 안 해주시죠. 무슨 과목일까? 구체적인 과목 언급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우, 너무 많은 과목을 들었습니다.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특히나 집중해서 들었거나 관심 있게 들었던 과목과 거기서 학습했던 내용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러면은 뼈 없는 사람 입장에서,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원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높은 이해 수준을 갖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이 구체성이 없고요. 반도체, 아날로그, 디지털 설계 등 다양한 꼼꼼함과 협업 능력으로 잘 발휘한 경험이 있다. 앞에서 지원자랑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계속 협업과 뭐 어떤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또 우기고 있습니다. 주장을 해요. 자, 그럼 이제 그 관련된 근거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근데 관련된 근거 없이 갑자기 뭐라 그러죠? 검출 분석을 통해 보완 경험을 했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완 경험을 했고, 자, 분석 출력값 개선 역량을 키웠다. 근거가 없는데? 근데 그냥 무조건 다 보완했고 개선 역량 키웠다 그러면 제가 믿어야 돼요? 어떤 과목을 집중적으로 수강했고 그 과목을 수강하면서는 나는 어떤 로직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그 로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기술적, 설계적 문제점들을 접근함으로써 어떻게 해결했는지 구체적인 상황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얘기해줬다면 지원자가 무엇을 학습했고 어떻게 개선했고 그걸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읽는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다 보면서도 그래서 저기 지원자께서 얘기하는 보완 경험, 개선 역량, 협업, 꼼꼼함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냐 대체?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알 수가 없다. 자, 뒷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NCS 교육을 통해 소자에 대한 이해와 공정기술 전반의 과정을 학습하면 당연히 그랬겠죠. 지식적 측면에서도 역량을 쌓아 오셨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요? 뭐 예를 들면 최근 각광받는 이런 기술들 관심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해외 뭐 국내에 이런 뭐 장비 사항들을 학습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라도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자, 이런 언급도 없이 그냥 NCS 관련 교육을 들으면서 소재와 반도체 공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추가로 키울 수 있었다.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당연히 공정기술 직무를 수행하는 데 튼튼한 기반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 포부성으로 쓰신 것 같아요. 영향력을 더욱더 키우고 싶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더욱더라는 부사 형용사가 아니라 어떤 경쟁력을 갖출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얘기들을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셔야죠. 최근 인텔이 사업을 밝혔고 투자 예정에 경쟁이 심화될 거다. 그렇겠죠, 당연히. 자, 급변하는 시장과 수요에 대해 그게 어떻게가 중요한 건데 어떻게가 중요하지 않나요? 어떻게가 중요한 건데 어떻게에 대한 언급은 없이 계속 시장은 변화하고 있다. 경쟁사들은 늘어나고 있다.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경쟁력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뒷부분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급변하는 시장과 수요의 신속한 변화를 추구하는 삼성전자에서 너무 많은 얘기죠. 저희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쌓아온 블라블라 하는데 프로젝트 경험 본 적도 없고 위에서도 구체적인 상황도 근거도 제시된 게 없다는 점에서 지원자가 갖고 있는 역량 판단하기 힘들고, 자, 파운더리 뭐 내지는 공정기술에 대한 이해 무엇 하나도 사실 지원자의 주관이 들어간 내용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자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자소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지원하신 지원자분의 내용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각자 좀 한번 눈으로 먼저 읽어보시고요. 피드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문단에서 아무래도 인프라 기술 전기 담당자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직군을 중심으로 지원 동기를 써주시고 계시고요. P3 신규 라인에서 전력 계통을 구축하여 반도체 생산량 증가를 실현하고자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라면은 이 서두에서부터 이 전력 계통이 바로 삼성전자 기술력 확보에 경쟁력 확보에 시작, 그러니까 왜 시작인지를 먼저 제시를 해버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결국에 관심 있는 부분이 인프라 기술 전기 담당자인데, 전기 분야에서의 전력 계통의 경쟁력 강화가 뭐 전력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이런 전력 효율을 높이게 되면은 이제 뭐 발열량을 줄여냄으로써 ESG 실현이나 삼성전자의 어떤 친환경 경영 전략까지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프라 기술 전기 담당자로서 그런 삼성전자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싶다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했었어도 되게 좋았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앞에서부터 느끼시겠지만 그냥 나는 지원했다. 근데 저는 이런 이유로 이게 중요하다, 여기서 그 꿈을 실현하겠다 라는 식으로 저는 관점을 제시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건 면접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지원 분야에 왜 관심을 갖게 되는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그 방향성과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데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지원했다, 인프라 기술 하겠다, 공정 기술은 이런 건데 하겠다,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앞으로 커갈 거라서 지원했다,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왜 지원했다라는 것인지 듣는 입장, 보는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뒷부분에서 이제 전기기사신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그 전력 설비를 다뤄본 이력이 있어서 막연한 꿈을 키웠다고 하는데, 자, 보는 입장에서도 매우 막연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이유는 어딨죠? 이유? 아니, 그 말인즉슨 우리 어머니께서 슈퍼를 하시면은 슈퍼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얘기가 그냥 그대로 누구나 믿고 따라야 되는 얘기일까요? 전기가 왜 관심이 있었는지, 어떤 점에서 매력적이고 재밌게 느껴졌는지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관련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믿어라, 이런 느낌으로 거의 제시를 해버리죠. 앞에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을 이수하며 아날로그 그리고 뭐 시스템 반도체든 이해를 키울 수 있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냥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왜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한 지원자가 꽂혔던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언급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듣는 입장에서. 그게 왜 관심의 계기가 되는 건지. 자,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관심이 생겼던 거고, 이제 대학교에서는 학부 연구생 출신으로서 전력계통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 그리고 또 유틸리티 전기 설비 실무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보람과 확신을 얻었대.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그런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죠. 왜 계속 관련된 경험만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어줘, 이거예요, 거의. 저라면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하죠. 앞에 서두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유틸리티 전기 전기 설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전력 효율이 이렇게 개선되더라. 그래야만 안전한 더 작업 환경을 만들고 더 빠르고 전력적으로도 효율적인 작업 환경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 지금 ESG나 이런 전기적 측면에서의 어떤 계통의 개선이 있어야만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생겨서 지원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관심의 포인트와 내가 그래서 삼성에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같이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관련된 경험 나열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앞에서부터 지원자들 거의 다 계속 반복입니다. 거의 다 똑같은 실수를 많이들 하십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 제가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역량은 탄탄한 전공 지식과 실무 이해도입니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주장이다. 계속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장이라고. 지원자의 주장이에요. 관련된 수업 들었으니까 내가 그런 이해도가 있다라는 건데, 아니, 막말로 비슷한 수업을 누구나 수강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나 그런 직무 이해도와 직무 전문성이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나 관심 있게 들었던 이론과 내용,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 실습 과정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내가 전력 효율을 얼마큼 개선해 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보여준다면, 그 문제풀이 해결 과정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높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관련된 수업들 다양하게 들었고 어려서부터 전기계통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으며 실제로 다양한 실무에 참여하면서 확신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다, 스스로 확신한 거죠. 보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반드시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 제가 서두에서 그래서 일부러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세 번째 지원자를 보고 있지만 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관련된 근거는 보이지 않고 있죠. 자, 이를 토대로 신규 라인 셋업 시 설비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뭐 중견성이 되겠다 뭐 얘기하는데 뭐 이 부분 뭐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지원자가 갖고 있는 실력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그 부분 앞부분에서 그 실력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다는 내용 그다지 눈에 잘 들어올 수가 없겠죠. 자, 앞부분에서 명확하게 내가 정말 근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실력을 갖췄는지 어떤 이해도를 갖췄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없다면 뜬구름 잡는 소리에 비전을 실현하겠다, 최고의 사원이 되겠다, 멋있는 중견 사원으로서 단단하고 튼튼한 삼성의 기둥이 되겠다, 이런 모든 표현들 다 설득력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 부분. 자, 첫 번째, 이 삼성전자는 환경 분야에서 뭐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알리 100을 100을 이행했습니다. 그냥 사실을 직시하고 그냥 사실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환경과 인류를 우선시하는 정신이 깔렸다고 생각합니다. 뭐 맞는 부분이긴 한데 좀 약간 뭐 요거는 그냥 두기로 하고요. 자, 전기기술 직무 수행을 하면서 사업장 혁신적인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고 싶다. 자,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리 100에 가입했다 박수 칠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가 ESG 배출로 친다면 상위 탑3 안에 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이고 있는 산업군인 만큼 전력 계통에서의 효율성 개선이 이런 ESG 실현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환경과 인류를 우선시한다? 그냥 착한 기업이다? 아니죠. 좀 더 현실적인 어떤 현안과 이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전력기통에 대한 개선 자체가 왜 중요한지 생각을 접근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드러났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셨으면 훨씬 좋았을 거고, 그리고 나서 자 AI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설비 에너지 효율화나 뭐 여러 가지 기술 개발에 일조할 수 있다면 그런 ESG 실현, RE100라는 어떤 삼성전자의 ESG 실현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더 조기에 달성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까지 이어갔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거의 드러난 부분이 없다고 보이고요. 전력계통 관련해서 관련된 경험이 있다라는 나열식, 그리고 그것도 단어만 나열했죠. 아버지가 전기 기사셨다. 나도 유틸리티 설비를 해봤다, 실무를 해봤다 정도에 대한 단어 정도만 있을 뿐이고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한 건지 어떤 지식을 갖췄는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관련된 지식이나 역량을 키웠다라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보이는 부분이 없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자, 마지막 지원자는 삼성 SDI를 지원하신 지원자분의 자소서입니다. 자, 요것도 각자 첫 문장 넘어가서 딱 요만큼까지거든요. 각자 읽어보고 나서 피드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 설비 고도화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먼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시키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문단. 많은 배터리 기업 중 삼성 SDI는 원형 전지 판매 수량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이잖아요. 자, 또한 2차 전지 세계화 품질 혁신 부문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LG도 그렇고 뭐 SK도 그렇고 받았을 겁니다. 뭐 SK 아니라고 하더라도 LG는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석출형 리튬 응급 기술 같은 앞선 기술력을 전고체 배터리의 덴드라이트 문제를 해결해 상용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 하나는 좀 의미가 있긴 하겠네요. 좀 구체적으로 삼성 SDI가 갖고 있는 앞선 기술력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라는 어떤 얘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내용 서술이 되어 있고요. 전고체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원형 배터리와 삼성 SDI 상 받은 얘기. 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관련된 기술 얘기 나와 있고요. 자,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래서 왜냐는 부분이 없어요. 무슨 의미냐면 원형 배터리 1위 달성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우치형 배터리 있고 셀형 배터리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원형이 1등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에 대한 생각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면접에서도 물어볼 겁니다. 파우치나 셀 같은 경우에 완성차 업체들이 더 많이 채택하지 않냐. 삼성 SDI는 원형에서만 1등이고 파우치와 셀형에 있어서는 조금 더 타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인데 왜 지원했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실 건데요?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제시해야 돼요. 원형 배터리가 생산도 빠르고 원가도 싸지 않냐. 그게 완성차 업체가 원하는 거다. 소비자도 원하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관점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 대한 제시가 없이 그냥 원형 배터리 1등 했다, 상도 탔다, 전기차 앞선 기술력을 보여줬다, 사례 그냥 설명. 그래서 왜 지원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앞선 기술력이라면 앞선 기술력에 대한 얘기만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제품 전략 자체가 나는 시장에서 원하는 제품 전략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완성차 업체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시장에 있는 최종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을 거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라고 얘기할 거라면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도 방법인 거고. 자,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관점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연습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관련된 사례를 다 나열할 것 같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실의 나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서, 삼성 SDI는 이런 점이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다, 이 부분에서 최고가 바로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유는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내가 지원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해석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표현하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서술 접근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삼성 SDI 끊임없는 추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추구죠 이거? 근거가 어딨죠? 근거는 어딨고, 뭐 추구에 해당하는 사례, 뭐 예를 들면 일찍이 뭐 십몇 년 전부터 전고체 배터리 기술 확보에 노력을 했다든지, 뭐 아니면 내지는 소형 배터리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뭐 조기라고 한다면 얼마 때 이미 확보를 했다든지, 자, 품질이라고 한다면 품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때려 박았는지, 자, 이런 사례들을 좀 제시를 해주셔야 실제로 삼성 SDI가 끊임없는 발전을 했다라고 지원자가 믿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잘했네? 아, 삼성 SDI 끊임없는 발전에 대한 추구 덕분이야, 이거 뭐 LG인지 이게 SK인지 말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거가 중요한 거죠. LG화학은 LG화학대로 노력을 했을 거고, SK는 SK대로 노력을 했겠죠. 그러면 그들만의 노력 방식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면서, 이런 노력 방식이 난 되게 마음에 들었어, 봐봐, 일찍 시작했잖아, 전략적으로 시작했잖아, 돈 확실하게 때려 박았잖아. 자, 확실히 관점을 제시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장은 뭐 의미 없는 문장이니까 넘어가겠고요. 뭐 저는 이러한 조직에서 최고를 이뤄내겠다, 뭐 큰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관련돼서 앞에서도 이제 많은 지원자들이 관련된 경험 나열하는 거 봤을 겁니다. 또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눈에 익숙하게 보이셔야 돼요. 강의를 들으면서 배터리의 중요성을 느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강의 안 들어도 배터리 중요성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강의 들었다고 다 관심이 생겼을 것 같으면, 아니 그럼 나도 강의 들었다고 얘기하게? 그럼 끝이죠?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이유를 얘기해야죠. 배터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한다면, 뭐 배터리 전력 계통에 대한 중요성을 느낀 건지, 설계에 대한 중요성을 느낀 건지, 소지에 대한 중요성을 느낀 건지, 생산에 대한 중요성을 느낀 건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 관심 있었던 부분, 특히나 인상 깊었던 사항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제너럴하게 반도체 8대 공정을 들으면서 반도체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었다, 공정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자, 배터리 강의를 들으면서 배터리 전반적인 이해를 키울 수 있었고, 배터리 중요성이 모든 프로세서 과정에 거쳐서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 의미 없는 내용이죠. 자, 계속 이어집니다. 2차 전지의 모든 것이라는 책과 강의를 구매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확신해야 되나요? 자, 공부하면서 종류, 과정, 역사 등을 배울 수 있었다. 뭐 그러셨겠죠. 자, 그 과정에서 배터리 공정과 과정, 배터리팩 구조, 냉각, 제어, 설계 등 기계공학 핵심이 되는 매력을 느꼈다. 맞는 얘기죠. 예를 들면 기계공학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기여해서 배터리의 성능을 어떻게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라고 얘기했다면 혹시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공부해보니까 기계공학이 중요하던데요 라는, 또 이제 내가 기계공학과니까 그렇게 또 접근을 하신 거겠죠. 구체적인 이론과 상황과 포인트는 짚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냥 던져놓고 기계공학의 중요성을 느꼈다, 전력 계통의 중요성을 느꼈다, 배터리의 중요성을 느꼈다, 전반적인 이해를 키울 수 있었다. 항상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뽑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갖췄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계속 이어지죠. 또한 전기전자공학, 메카트로닉스 과목 수강으로 전기전자공학 기본을 갖췄고, 다 들었겠죠. 이 과목 들은 친구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저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갖춘 이론적 토대 무엇인지 언급해 줄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
자, 이런 언급은 하나도 없이 그냥 배틀의 중요성을 느꼈고 돈 내고 내가 책과 강의까지 구매를 하셨고 그리고 이런 핵심이 된다라는 기계공학의 매력을 느꼈고 다 느끼고 했으니까 믿어줘라. 거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다 나열하기 때문에 역량도 안 드러나고 뭘 했다라는 건지 눈으로도 보이지가 않고 당의 설득력은 없고 뭐 하자는 건지 평가하는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지원 분야와 관련성을 연결하고 어필하고 나의 역량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오늘 같이 이렇게 봤던 대로 여러분들이 어필하려고 접근하셨던 내용을 보면은 대체 어떤 걸 잘할 수 있다라는 건지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원 산업과 지원 기업에 대한 이해 수준, 어떤 부분에 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산업과 회사에 대한 이해도도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다른 탈락하신 지원자분들도 거의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비단 삼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 지원하실 때에도 이런 제가 지적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뷰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확실하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해 나가야만 눈에 보이는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분명한 강점의 제시를 통해서 이 친구가 이 산업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구나, 왜 관심 있구나라는 부분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을 좋은 지원자로, 똑똑한 지원자로 확신을 하고 서류 합격, 최종 합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 한 번만 더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탈락 자소서로 살펴본 지원 동기 작성법 여기까지 봤고요. 자, 성장 과정 그리고 사회 이슈 이후의 항목들도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